하이만입니다. 참 오랜만에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의 마지막이 되고 있고 또 7월에 제가 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FI 국제 쇼렛이라고 하는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7월에 또 가야 되고 또 그런 일정이 있어서 여러모로 이렇게 상당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현재 저한테 수업을 받고 있는 7살 남자아이입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언어 발달도 느렸고 뭐 사회성도 부족했고 그래서 엄마도 혹시나 자폐가 아닐까 싶어서 상당히 치료센터를 많이 다녔던 아이입니다. 5살 때 저한테 한번 왔었고 그때는 저도 딱히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나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이에게 수업을 해줄 수가 없어서 좀 더 크면 다시 오기를 말씀드렸는데 2년이 지나서 저한테 왔고 그래서 지금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하고 FI 베이직을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대화가 자연스러워지는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하나의 어떤 그런 대화는 상당히 정말 A, B의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 정형화된 대화에만 익숙해져 있고 그런 말투를 가지고 있던 아이였던 이 7세 남자아이 같은 경우 지금 최근 들어서 상당히 저한테 자신의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가장 최근 들어서 눈에 띄는 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월요일날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원장님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뭔가 이렇게 화가 나면 점점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머리가 생각이 멈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지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이제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해나갑니다. 엄마랑 집에서 같이 선 긋는 연습을 하는데 이게 엄마가 알려주는 대로 자기가 하려고 해도 뜻대로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엄마도 알게 모르게 계속 아이가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니까 화를 내게 되는 거고 아이 또한 나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안 되는데 왜 엄마는 자꾸 화를 내나 해서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본인도 점점 이제 화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블락킹 현상이 왔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이제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저한테 물어본 거죠. 지금까지는 많은 치료실에서나 거의 이 아이에게 어떤 상황을 주고 그 아이에게 어떻게 느꼈느냐라는 그러한 반응을 주로 많이 이끌어냈을 텐데 저도 좀 아이가 원장님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표현하고 싶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라는 게 저는 이제 느껴졌고 저는 이제 그 아이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저는 이제 정의를 내려줬어요. 뭔가 엄마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너가 답답하고 속상하다 보니까 뭔가 하기도 싫고 이런 마음으로 점점 너도 화가 났던 것 같구나. 너 말이 맞다. 화가 났다면 정말로 뭐든지 하기 싫어지고 갑자기 생각도 안 날 때가 있다. 뜻대로 안 되는 때가 있다. 자, 그럼 그럴 때 계속해야 될까? 라고 얘기했더니 아이는 계속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그러면 좀 쉬고 싶어요. 좀 우리 잠깐 쉬었다 해요. 이런 말들을 하면 어떨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아이가 잠깐 쉬었다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머리가 정지됐던 게 좀 다시 쉬면 작동이 되지 않을까.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쭉 같이 이렇게 해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이 녀석이 뭔가
변화하려고 하는 마음을 서서히 가졌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참 고마웠었고 또 나도 모르게 항상 아이의 감정을 살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이가 먼저 자신의 상황과 그 상황에서 느꼈던 감정을 얘기를 해줬을 때 정말 이 아이가 이제는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더 호기심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획일화된 반응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아이가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면서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정말 저는 월요일날 너무나 흐뭇했었고 이 아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왜 기존에 사회성을 뭐 향상시켜준다 뭐 해서 엄마가 다녔던 센터들 뭐 집단이니 뭐 1대1이니 그런 데서는 정작 이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자연스럽게 오픈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거의 다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에게 맞춰가는 그러한 반응을 맞추는 것,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선생님이 보여준 그 그림에 맞춰서 아이가 감정을 말하는 식의 그러한 획일화된 반응을 이끌어내는 교육만 열심히 받아왔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이하고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감정을 아이가 불편하지 않게끔 맞춰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아이의 옳고 그름이라든지 그 아이가 잘한 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감정 표현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에 저하고 수업할 때는 아이들이 다른 데서는 정말 오냐오냐 해주고 다 받아주던 그런 수업을 받다가 때로는 저한테 상당히 호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눈물이 날 정도로 혼이 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아주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기도 하는 그래서 분명히 자신의 옳고 그름 행동에 대해서 아이가 어떻게 피드백을 받는지 저는 분명하게 구별을 해서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중재자인 나도 감정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아이들한테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이들이 상당히 자신을 맞춰주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이끌어가는 것을 익숙해 하다가 정말 저랑 치고받는 그러한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서서히 상당히 말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또 제가 무엇을 자꾸 요구하는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이가 이제 생각을 해낸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점에서 이 아이가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아주 정말 탁탁 틀에 박힌 그러한 구조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직도 강남에서 많은 치료센터들이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을 전문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그런 데서 이 아이들이 과연 상황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적인 능력을 정확하게 고려하고 그에 맞는 사회성 그룹 치료를 하느냐 저는 이제 그건 아니다라고 보고요. 많은 어머님들이 강남에서 뭘 했냐라고 물어보면 그림 보고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림 보고 뭘 얘기했다라는 건지 그리고 그림 보고 얘기하는 게 아이한테 뭘 가르쳐 주고자 싶어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 아이들한테 뭔가 부족하다고 해서 자꾸 그런 것들에 껴맞추는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점점점 항상 자신은 맞춰야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게 저는 참 그게 끔찍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들고요. 너무나 오랫동안 이런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을 치료했던 자폐 아동이나 뭐 비언어성이나 뭐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치료했다고 하는 선생님들은 자기도 모르게 정말 그 고정관념에 갇혀서 이런 애들은 이렇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너희들은 이 정도 반응이나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결국은
A, B식의 반응이 나오는 거. 결국은 다시 I는 항상 B에서만 머무르지 B-C-로 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영역으로 점프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인지적으로 갖추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 아마 사회성 치료들의 모든 한계가 아닐까 싶고요. 특히 어린 자폐 아동들을 전문으로 한다는 그런 강남의 센터들은 정말 내가 지금 아이한테 키워주고자 하는 사회성이 무엇을 기반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 센터에 있는 강남의 그런 센터들에서 많이 교육을 받고 정말 1년, 2년씩 그런 데서 정말 뭘 배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온 아이들을 보면 정말 기계적인 반응이 나온다라는 게 어쩜 이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 기계적인 반응을 나올 수밖에 없게 훈련을 시켰을까라는 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에게 제가 빨리 인식시켜 드리는 거는 지금 이렇게 기계적인 반응이 나와서는 앞으로 학교 가거나 이런 또래들 관계에 전혀 이건 먹히지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빨리 세상을 관찰하고 바라보는 쪽으로 인지적인 능력을 키워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에 맞춰서 부모님들이 집에서 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아이들과 호흡을 맞춰가는 거. 현재 많은 치료센터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이는 어쨌든 치료센터에서 배운 거를 집에서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모 교육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부모 교육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엄마들은 치료실에만 갔다 오면은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아이하고 결국 트러블만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결국은 그럼 이건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저는 그래서 저희 센터에 다니는 부모님들에게 부모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아이의 수시로 변하는 거에 맞춰서 집에서 아이하고 어떻게 호흡을 맞출 수 있느냐. 그래야지만이 아이가 학교를 가고 유치원을 가서 대인관계나 또래관계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인지적인 능력,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또래라 못 노니까 막 왜 이러냐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인지적인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결국은 정말 헛된 꿈이고 결국은 안 된다라는 것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한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간과하고 부모님도 간과했고 그동안 가르쳤던 치료사들도 전혀 손대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해와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 또 다행히 그것들에 대해서 변화되는 모습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라는 게 저는 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변화 없이 또래들과 재밌게 놀게 한다라는 컨셉으로 가는 강남의 사회성 치료, 그냥 아이하고 장난감 가지고 놀아주느라 바쁜 치료들, 저는 결국은 부모들이 시간 낭비하고 헛돈 썼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게 좀 짧았으면 하고요. 초등학교 입학하는 그 순간부터는 정말 내가 도대체 2, 3년이라는 시간을 뭐 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후회를 하게 되고 결국 또 그러면 취업센터 또 어디를 다녀야 되나 그런 전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회성 치료라는 부분은 결코 기교나 테크닉으로 아이들에게 반응하는 방법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센터에 지금 상당히 5세, 6세, 7세의 이 아이들이 지금 와서 학교를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5세인 여학생도 지금 여자아이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몇 달 사이에 이 아이가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시야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언어적인 표현 능력들은 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현재 오직 저하고 F5만 파일만 다스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타나는 변화라는 거죠. 결국은 부모가 얼마나 중심을 잘 잡고 치료 과정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올인하느냐, 이게 바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점점 더 일반 아동들도 과 같이 그렇게 느끼는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